안녕하세요. 마프소로 송덕호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그리고 옛 미전실 전략팀장인 김종중 씨,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는 소명이 됐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증거도 확보한 것 같다. 그래서 사전에 구속을 할 이유는 없다. 이게 영장 기각의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은 있는데 인정이 되고, 그리고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진행이 돼서 모든 증거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굳이 구속할 필요까지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 승계를 하기 위해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사기이죠. 그 회계사기로 인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취득한 이득이 자그만치 4조 5천억 됩니다. 1, 2억도 아니고 4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 그 당시에 이제 삼성물산에 투자했던 건강보험공단에 해약을 입힌 게 5천억 정도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전 구속이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 관련된 게 엄청나게 큰 범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단지 몇 가지 사실만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의 행태가 너무나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연 사태 때는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집 앞에, 그리고 연남동 쉼터 앞에 그렇게 진을 치고 앉아서 결국은 연남동 쉼터 소장님이 목숨을 끊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취재를 하더니 삼성 부회장 이 사건은 단지 영장 기각됐다라고 하는 그 정도 소식에 그칩니다. 이게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에게 언론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언론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이런 언론으로는 도저히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개혁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소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과 소식 전해드리는 알려드립니다.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는 마포 시간에서는요, 마포 망원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청소년 뮤지컬단, 동부지역의 청소년 뮤지컬단을 모집합니다. 관련된 얘기 윤여정씨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포 이슈 시간에서는요, 마포 동네 서점 저희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네 서점 1984의 전용훈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1007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한 통에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짧은 단문만 가능하고요. 길게 보내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인 CR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독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보일 경우 국번 없이 1339로 꼭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예방수칙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우선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청취, 사연, 공지사항까지 한눈에 보고 들을 수 있는 마포 FM의 앱 CR.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혹은 구글마켓에서 마포 FM CR을 검색 후 다운로드해주세요. 함께하는 방송 마포 FM. 네, 알려드립니다. 우리 마포의 여러 가지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된 마포구 현황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까지 30명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치료 중에 있는 분이 5분이고요. 네, 어제 6분이었는데 1분이 완치가 되었네요. 그래서 완치하신 분이 2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 1명 있는 상황이고요. 자가격리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846명의 자가격리 상태에 있고요. 해외 입국자가 대부분입니다. 해외 입국자 714명, 그리고 내국인 132명에 속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확진자 동선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 마포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전국적인 코로나19 관련된 사항을 알려드리면요. 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관련돼서 확진자가 38명이 나왔습니다. 네, 50명, 59명 이렇게 이틀 연속 50명이 넘다가 3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38명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22명, 경기에서 8명, 인천에서 4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22명은 탁구장, 이 탁구장을 통해서 이 전파된 그런 확진자들이고요. 많이들 우려했던 에버랜드의 확진자는 현재까지는 에버랜드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8명이고요. 네, 국내에서 35명, 검역 과정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수도권, 인천, 이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곳이 가장 많은데요. 50명 이상이 넘어가면은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50명 이상이 넘어가면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소진되어서 그러면은 이미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환자를 통해서 역학조사가 안 되니까 그 뒤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역학조사관이 수가 적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역학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학조사관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 알려드리면요. 네, 현재 확진자 718만 명, 718만 명의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황이다. 하루에 뭐 6만, 7만, 많을 때는 9만까지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40만 8천 명이 사망한 상황이고요. 미국이 202만 명의 확진자, 지금도 여전히 뭐 15,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11만 3천 명이고요. 10만 명이 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1만 명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브라질도 뭐 18,000명씩 19,000명 뭐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느새 71만 명이 넘었습니다. 브라질 이거 71만 명을 이렇게 빨리 가나요? 되게 숫자가 막 쑥쑥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47만 명, 스페인 28만 명이고요. 이탈리아까지 7개 국가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페루가 19만 9천 명으로요. 뭐 오늘이면 이제 여기도 20만 명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독일, 이란, 터키 따르고 있고요. 파키스탄까지 16개 국가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캐나다가 9만 6천 명으로 바로 뒤를 이어가고 있고요. 만 명이 넘는 국가도 57개 국가, 알제리까지 드디어 알제리까지 해서 10만 명이 만 명 이상의 국가, 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는 11,800명 정도의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안부 쉼터인 연남동 평화의 우리집 손영미 소장님의 장례식이 여성인권 평화시민장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이 정의연은 이 손영미 소장의 장례식을 위해서 시민 장례위원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미 이 소장은 16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고요. 어제 오후 3시부터 조문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정의연 홈페이지에서 손영미 소장의 장례를 위해서 시민 장례위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장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와 관련돼서는 언론의 촬영과 취재를 일절 금지하고 취재진의 출입을 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에 김복동의 희망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의 대표도 이 손영미 소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 분의 추모제가 어제 있었고요. 오늘도 역시 7시에 시민 추모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에서 이 손 소장님의 부검을 진행을 했는데요. 부검 결과 타살의 흔적은 낮은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마포에서 고양이 토막 살해 사건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에서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마포구 일대에서 어린이 고양이 사체가 훼손된 그런 사건들이 3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도 마포구에서 이 동물을 학대한 그런 정황이 있는 사건들이 계속 몇 건이 있었죠. 그래서 수사관 한 명으로 담당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팀 단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 토막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이 이 아파트 단지였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3건의 크게 훼손된 사체가 크게 훼손된 그런 사건이 마포에서 발생했습니다.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 기한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학교가 지금 등교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5월 말까지 신청하는 거였는데요. 그걸 좀 변경을 해서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포구 교복적 지원 사업은 유동규 마포구청장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이죠. 지난해에 진행을 했었고, 지난해에는 2,430여 명의 학생들이 교복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이 교복비 지원 신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학교로 신청을 학교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타 지역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제 마포구청 홈페이지 하시면 되고요. 마포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교복 지원 구입비 신청서 그리고 교복 구입 영수증을 학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청년 동아리 11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그동안 28개의 동아리가 신청을 했고 서면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서 11개 동아리를 최종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 음악 밴드, 댄스, 요리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들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공동체 디자인 제작소, 마포 단편 소설 동아리, 성산학교 동동문문회, 뚜루뚜 마포, 마포닷, 마포트럭 이런 곳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1곳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11곳과의 협약식을 9월 중으로 하고 오는 11월까지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진행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대문구 신촌의 신촌 벤처밸리가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거점 공간과 입주 시설을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신촌 벤처밸리라고 특별히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구역을 이제 설정한 건데 그곳에는 청년 창업 꿈터 1, 2호점, 연세대 캠퍼스타운 사업, 그리고 2대 캠퍼스타운 사업, 그리고 신촌 스타트업 청년 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연계를 해서 청년 창업 벨트로 만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신촌 파랑고래라든지 신촌 박스퀘어, 창장놀이센터, 신촌 문화발전소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에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가 추가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이 복합 소공인 상공인이 아니네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3곳을 어제 추가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곳 중에 하나가 이제 마포구입니다. 출판 디자인 분야 소공인 입주공간, 그리고 공용장비, 체험공방,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와 연계한 인쇄사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소공인 제품 개발, 스마트 기술 도입에 필요한 첨단 장비, 그리고 우수 제품 전시와 체험, 판매장, 교육, 협업 공간, 온라인 마케팅 지원, 스튜디오를 갖추는 이런 사업인데요.
지자체와 민간이 네, 그리고 국비를 합쳐서 모두 한 30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요. 뭐 마포가 세 곳 중에 한 곳이니까 뭐 100억 정도는 지정이 될 것 같네요. 자, 네, 오늘 마포 소식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20년 3월 22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5. 개인 물품 사용 및 건강 수칙 지키기. 참고로 격리 장소 무단 이탈, 격리 거부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 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여기는 마포 시간입니다. 구림 망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뮤지컬단을 운영하고 있죠. 올해 이제 두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인가요? 뭐 어쨌든 동부 지역에 서부 지역에 이렇게 뮤지컬단을 하나씩 꾸려가고 있는데 서부 지역은 이미 신규단을 모집했고요. 이제 동부 지역에 신규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관련된 얘기 마포 구립 망원 청소년 문화의 집 윤여정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포구립 망원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청소년 사업팀 근무하고 있는 오늘 소개드릴 마포구 청소년 뮤지컬단을 담당하고 있는 윤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약간 헷갈렸는데 청소년 뮤지컬단이 올해 3년째인가요? 2년째인가요? 네, 그 서부 지역 뮤지컬단은 올해 5년째이고요. 5년째인가요? 동부는 이제 2년 차입니다. 아까 네. 말씀해주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동부 지역은 이제 올해 2년째. 그리고 원래 이제 해왔던 서부 지역 중심은 5년째 가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뭐 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돼서 망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지금 또 다시 휴관했죠. 네, 맞습니다. 일단 학교는 개학을 하였는데 네. 저희 기관은 이제 수도권 집단 감염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공공 운영 시설 이제 중단 조치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 개관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하루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안타깝네요. 네. 하루 만에. 네.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네, 이제 정부랑 이제 마포구의 공공 운영 시설 네. 방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희가 근데 아예 운영을 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현재에도 네.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까지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재개관을 하든지 아니면 또 연장되든지 그러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자, 이번에 청소년 뮤지컬단 동부 지역에 신규 단원 모집하는 건데요. 네. 뭐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포구에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아주 핫한 마포구 청소년 뮤지컬단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코로나로 이제 집에만 있는 우리 친구들이 아주 답답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집에서도 이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로 운영 중인 동부 뮤지컬단이 현재 모집 중에 있으니 네.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추천을 드리고 일단 초등 고학년들 친구들을 대상으로 거주지 그리고 소재 학교에 따라서 동서부로 이제 나누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동부 지역은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위주로 이제 동부 지역이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동부 지역 뮤지컬단이 올해로 2년 차이니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대상은 초등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20명의 청소년들 선발할 예정이고 지원 자격으로는 아까 필수적으로 그 거주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 네. 그다음에 또한 돌봄 특례라고 하죠. 사회적 이제 취약계층 네. 우선 순발 기준이 있으니 그 부분들 꼭 확인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고학년 중심으로 운영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20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고, 뭐 이미 그 서부 지역은 다 선발을 해서 네. 지금 교육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밴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각 차시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네. 업로드 하시면 이제 그 과제를 친구들이 이제 편한 시간대에 보고 네. 아이들이 직접 본인들의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하면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네.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동부 지역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네, 일단 1차적으로 7월 첫째 주까지는 네. 저희가 센터가 개관을 하더라도 네. 첫째 주까지는 온라인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예. 이후에는 이제 학교의 개학 상황이라든지 음, 감염 형태에 따라서 뭐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할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맞습니다. 지금 장담을 어떻게 될지 장담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서 네, 계속해서 지금 하루 단위로도 계획을 했다, 번복했다 이런 반복을 하고 있어서 네.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이러다간 이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으면 계속 온라인으로만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연의 방향을 아예 전환을 하는 방법까지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뮤지컬은 땀을 함께 흘리면서 이제 그 상대의 배역과 어떻게 보면 친구들과 이제 호흡을 맞춰야 그렇죠. 하는 호흡이 장르잖아요. 중요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낭독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네. 안무를 최소화하고 노래는 음. 이제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사실 공연을 꾸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저희도 네.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동부 지역의 모집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나요? 아, 네, 모집 기간이 다음 주 토요일까지 네.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좀 짧네요. 네, 이제 네. 하지만 이제 모집 상황에 따라서 좀 연장이 될 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원래는 학교와의 이제 연계를 통해서 모집을 진행을 하는데 학교에도 아이들이 등교가 정상적이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의 홍보가 좀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예. 조금 모집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서부 지역도 한 번에 모집이 다 안 돼서 2차 모집이 있었는데 네. 네. 동부 지역도 뭐 그럴 가능성을 또 배제하기는 어렵겠어요. 아무래도 그 청소년 친구들과의 연결고리는 학교의 네. 운영 자체가 지금 어렵다 보니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진짜 이러다간 공연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컬이 아니고 낭독 공연식이거나 정말 동작이 최소화된 뮤지컬 뭐 이렇게 진행될 우려도 좀 있겠네요. 네, 일단 최대한 빨리 정상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고 네. 일단 공연 또한 이제 무관중 공연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와, 이 공연까지 무관중으로. 네. 지금은 참 이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라고 또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아쉽네요. 네, 네. 너무나 아쉽고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연초부터 그런 것들을 다 선보일 수 없다는 것에 있어서 물론 이제 서부 지역 친구들도 지금 언제 모일 수 있냐 이런 문의를 계속해서 그러겠어요. 주고 있어서 너무나 친구들도 어려운 상황이고 좀 빨리 간절히 원하는
만남을 네. 원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학생들도 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겠지만 또 열심히 또 연습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네, 맞습니다. 그 연습한 걸 좀 선생님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네, 또 같이 단원이 된 친구들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네, 맞습니다. 네, 참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기를 빌어야 되는 수뿐이 네,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동부 지역의 친구들 신청을 하려면은 그 망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연락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또한 그 모집 공고는 이제 마포구청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되어 있으니 네네. 쉬운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공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자 모집하니까요, 많이들 함께해 주시고요. 자,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남기고 네.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코로나로 사실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청소년 기관들 또한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안전하게 많은 즐거운 활동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방안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도 조금만 더 힘내서 네, 앞으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루하루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선생님들도 학생들 빨리 보기 네. 싶어 하실 텐데 그날이 좀 빨리 오길 저희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이 모든 게 다 랜선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참 갑갑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빌어보는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동부 지역 뭐 선거구로는 뭐 갑 지역입니다. 네, 갑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초등학교 학생들 모집한다 20명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마포 구림망원 청소년 문화센터 윤여정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오겠습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슬픔 이젠 안녕. 슬픔 이젠 안녕 견디기 힘이 드니까 쓸쓸도 이젠 안녕 지쳤어요 햇살이 따스한 바람 부는 거리에서 다정한 연인 모습 너무 부러웠죠 어느 날 사랑이 찾아와 내 마음 열기를 기다린대도 아플까 헤어질까 두려워 그냥 그렇게 떠나보냈네 바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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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이젠 안녕 견디기 힘이 드니까 쓸쓸도 이젠 안녕 나는 지쳤어요 언젠가 사랑이 온다면 그때는 용기 내어 시작할 거야
우리 동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서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 맞춰 100.7MHz 100.7MHz 여러분은 지금 100.7MHz 우리 동네 우리 방송 마포 FM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포의 동네 서점 1984의 전용훈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먼저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그 해원 출판사랑 이제 1984 출판사를 운영 중인 전용훈입니다. 네, 출판사를 2개를 운영하세요? 해원 출판사는 이제 네. 아버지가 하셨던 회사를 제가 이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1984는 제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어요. 네. 1984는 그럼 출판사이면서 출판사가 운영하는 서점 뭐 이러겠네요. 예, 출판사가 운영하는 공간. 네. 네, 그렇게 네.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서점하고 출판사하고 같은 공간에 있나요? 예, 그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네. 어느 정도나 됐어요? 운영하신 지? 저희가 2012년도 9월에 오픈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연으로 이제 8년 차? 8년 차. 네, 네, 된 것 네. 같습니다. 연으로 8년 차면은 뭐 그래도 꽤 출판계에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네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네. 사실 이게 뭐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예, 그래서 좀 이거 제가 애초에 시작했을 때부터 사실 좀 이거는 그냥 평생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네.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판사라고 하는 업종이 마치 이렇게 기초를 쌓는 것처럼 하나하나 네, 계속 맞아요. 책을 계속 내면서 그게 이제 쭉 쌓이면서 네. 이 성장하는 이런 사업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뭐 아버님께서 뭐 출판사를 하셨으니까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거 많이 좀 이렇게 전수 받고 또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셨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가업 승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좀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조심스럽기도 하죠. 조심스럽고 그러고 네.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진짜 몸으로 겪으면서 그거를 다 이제 네, 체득하셨던 분인데 그거를 저한테 이렇게 말로 설명한다든지 뭐 네.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기가 제 주변에도 보면 좀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리고 네. 출판이라는 일 자체가 사실은 저도 경영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단지 이렇게 비즈니스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맞죠, 예, 맞죠. 예. 네, 그래서 네, 네. 좀 그러니까 언론이나 미디어와 약간 경영 또 음. 막 문화 예술의 어떤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네, 네. 굉장히 좀 이게 딱 진짜 이 숫자로만 이 하기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뭐 출판인 회의라든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출판계 선배님들 많이 이제 찾아뵙고 네. 예, 좀 도움 받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네. 지금 뭐 그러면 출판 회의나 뭐 이런 데도 같이 활동하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사실 엄청 많이 배우고 그러고 이제 제 거를 하고 나서는 예전처럼은 많이 못 갔죠. 네. 종종 뭐 행사가 있을 때 가긴 했는데 예전처럼 막 배우고 그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1984는 뭐 어떤 책을 주로 내세요? 저희는 이제 그 문화예술 쪽 책을 많이 내요. 문화예술. 그래서 저는 그 태어나서 그러니까 자란 곳이 홍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좀 홍대의 그런 문화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이제 뭐
아버지한테 시인이 저한테는 이제 음. 래퍼인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 아버지의 출판사의 시인은 이런 이제 시인이라면 네. 저희 1984 출판사의 시집은 이제 좀 뭐 래퍼의 이야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저희 책들 보면은 사실 조금 되게 다양해 보일 수 있지만 네네. 저는 좀 제가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홍대에서 영향 받았던 것들 주로 사실은 공부하듯이 내고 있어요. 네, 현재는. 네. 그러면 마포가 뭐 출생지세요? 그렇죠. 저는 이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마포에 계속 사셨고 계속 살았어요. 아버님도. 네. 그렇죠. 네. 오, 네. 마포 토박이시네요. 네, 맞아요. 네. 홍대 진짜 홍대 앞 토박이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포에서 계속 자라나서 학교도 다 마포 중고등학교. 그렇죠. 완전히 집 근처에 있는 학교들만 다녔고. 네. 대학도 홍대 다니셨어요 혹시? 그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못 맞췄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대학은 이제 홍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활동 반경이 뭐 대기 여겼으면 뭐 또 홍대 앞에 또 핫한 곳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뭐 술 마시면 편했어요. 뭐 다들 여기로 오고. 저는 뭐 집에 못 가서 뭐 괴로운 일은 사실은 기다려주느라 힘들었죠. 다들 이제 집 앞이 있지만 이제 다들 막 차 끊기고 이러면은 못 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집이 앞인데 못 가고 다른 식으로 좀 괴로웠죠. 그렇군요. 네. 그 출판사 이름도 그렇고 동네 서점 이름도 그렇고 1984. 네. 일단은 그 보통 오해를 하시는 게 제 나이로 오해를 하시는데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근데 사실은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어쨌든 그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에서 이제 그 의미를 가져온 거고요. 저 또한 약간 미래를 조금 어둡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서 좀 뭐 그때 뭐 오웰이 얘기했던 빅브라더처럼 뭐 사실은 되게 인간적이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막 이렇게 빅브라더에 의해서 저희가 좀 제재당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활동, 어떤 문화예술적이고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일, 창조적인 일들을 좀 많이 좀 인간이 나중에는 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마저도 나중에는 뭐 그림도 이제 기계가 그릴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입각한 좀 인문학적인 책들을 저희는 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야는 되게 다양해요. 뭐 예술가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디자이너 브랜드를 시작하는 어떤 정말 그런 실용서가 될 수도 있고 뭐 남성 패션에 대한 역사를 소개한 책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어쨌든 좀 기초가 되는 책들을 좀 시작으로 이제 당대 예술가들과도 함께 책을 내고 있고 좀 다양하게 좀 지금은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8년 됐으면 책 많이 내셨겠어요. 많이 냈는데요. 요새 조금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요? 그건 아니고요.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요새는 약간 강박적으로 그 책도 내고 공간에서의 행사도 좀 했었어요. 강박적으로 진짜 막 한 달에 뭐 한두 개 꼭 해야 돼. 책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새 너무 좋은 공간도 많고 책도 좋은 책들 많이 내주신 분들 많은데 저희가 막 이렇게 막 그런 시간에 끌려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여유가 생기셨나요? 네, 조금은 이제 여유를 갖고 저희만 할 수 있는 저희답게 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뭐 그런 행사 그런 브랜드와의 어떤 뭐 팝업 뭐 작가와의 만남 또 책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다가 그러면 지금 이 서점을 내신 거는 언제쯤 돼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회사를 창립한 거는 그러니까 1984 회사를 이제 1984 출판사를 만든 거는 그러니까 23년 전, 23년 좀 전이고요. 2, 3년 전이에요? 12~13년. 12~13년. 예. 그래서 먼저 책을 내다가 2012년도에 이제 9월에 공간을 동명의 이름으로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제 개인적으로는 29살이었고 좀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내는 책들이 사실은 되게 그때 당시에 막 돈이 쉽게 되는 책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보면 물론 이런 출판 분야를 넓혀가는 거는 의미가 있고 맞지만 정말 길게 봐야지 좀 가능한 그런 리스트였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하다가 이제 12년도에는 좀 저희 1층에 자리가 이제 나게 된 거예요. 저희 사옥 1층에. 그래서 그 공간에 이제 좀 뭐를 해야 될까? 공간 난 김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좀 진짜 좀 처음에는 장사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심각하게. 그래서 거기서 좀 뭔가 지금 백종원 씨가 대단한 분이 되셨는데 그때도 대단하시긴 하셨는데 진짜 좀 프랜차이즈 뭔가를 해가지고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 그때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하는 친구가 있어서 차라리 진짜 그렇게 그 시드를 그러니까 돈을 이제 좀 확보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좀 이렇게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심각한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가 생각한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984를 하고 있는 이 형태가 당시에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공간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좀 생길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고민하다가 좀 밀어붙였죠.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의 형태를 이제 하게 됐죠. 지금 그럼 원래 그런 그 취지, 그러니까 이 공간 운영 사업을 통해서 뭔가 좀 시드머니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출판사에 좀 도움이 되게 뭐 해보자, 뭐 이런 취지는 달성하신 거예요? 아니요. 왜냐하면 사실 그 전자에 해당하는 어떤 그 선택지 있잖아요. 장사. 그거를 하게 된다면 좀 돈을 벌어서 이제 투자를 이제 출판사 쪽에 하려고 그랬던 거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팽팽한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서 좋긴 하겠지만 되게 이 어떤 정말 쉽지는 않겠다. 이걸 운영해 나간다는 게. 왜냐하면 둘 다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제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또 이렇게 과감하게 나가야 될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다행히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좀 마이너스가 나는 건 여기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뭐 약간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딱 그 정도였어요. 제가 원했던 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만족스럽죠. 제가 제가 지나쳐서 생각해봤을 때 내가 그때 과연 그 일을 했으면 되게 행복했을까? 과연 그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뭐 8년 전에 선택이 지금은 굉장히 좀 잘한 선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뭐 1984는 그냥 서점만은 아니겠죠. 뭐 대부분 출판사에는 해서 하는 서점들을 보면은 뭐 카페나 뭐 부가적인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애초에 사실 그거를 좀 피하고 싶었어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당시에도 이렇게 출판사들이 1층에서 이런 자체적인 책을 이제 배치하고 그리고 뭐 카페 머신을 두고 이제 북카페 그런 형태가 보통 많았는데 저는 좀 그런 거를 좀 굳이 얘기하면 그런 걸 그 이상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서점처럼 아니요. 오히려
그냥 정말 새로운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는 그냥 그래서 이름도 똑같이 썼고 저한테는 그냥 출판사가 하는 일과 이 공간이 하는 일이 같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출판사가 종이 안에 사실은 저자를 통해서 어떤 걸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책으로. 그런 것처럼 저 또한 공간을 네. 그 출판사가 바라보는 종이 네, 라고 무슨- 생각을 네,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 샵이나 카페나 어떤 뭐 뮤지엄 어떤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그걸 종이로 보고 네. 컨텐츠로 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공간에 오는 분들은 그냥 저희의 독자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문화예술 컨텐츠를 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보여주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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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때론 네, 전시로, 네, 네. 때론 팝업으로, 때로는 저희가 그 소개하고자 하는 어떤 뭐 브랜드의 팝업으로 저희 그 어떻게 보면 지식 서비스를 하는 거죠. 네, 저희의 네, 독자라고 네, 생각하는. 근데 그거를 굳이 국한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거는 사실 이제 문화예술 출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왠지 네, 네, 네. 시각이나 여러 가지 오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를 좀 1984에서 네.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서점들 다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뭐 한강문고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중형급의 서점인데 맞아요. 한강문고도 이제 문을 닫고 동네 서점들은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데 뭐 다들 어려움이 있고 근데 1984는 약간 상황이 좀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이제 카페가 있고 네. 다른 또 뭐 전시나 다른 컨텐츠가 있고 해서 맞아요. 그냥 오로지 서점만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운영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저는 살아남는 게 목표였다 보니까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했고 네. 제가 좋아하는 걸 하지만 유지가 돼야 되는 그거를 되게 좀 많이 고심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은 제가 홍대에서 자랐고 이제 태어났고 살았잖아요. 네. 홍대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공간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다 없어졌어요, 정말. 네. 저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은 다 없어졌고 그거를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뭐 중학교 때는 제가 되게 좋아했던 레코드 가게가 정말 문을 닫기 전에 되게 막 안타깝게도 네. 이제 막 되게 달라지고 막 다른 뭐 핸드폰을 판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는 좀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뭔가를 시작한다면 저는 되게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검증하고 싶었고 그래서 반대로 되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 그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구조로 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홍대 앞에서 사라진 그 곳에 대한 어떤 뭐 재생? 맞아요. 어떻게 약간 보면, 오마주라고 약간 볼 수 그런 있어요. 느낌이 좀 있네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좀 책임감을 약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성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저희만의 방식으로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한다, 남아 있었으면 한다라는. 하긴 서점들이 요즘은 이제 예전과 다 다르잖아요. 그냥 예전에 책만 팔던 그런 서점들은 이제는 뭐 거의 없어진 것 같고 맞아요. 대형 서점들도 독자와의 대화든지 뭐 이걸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고 그래서 아마 뭐 동네 서점들도 그냥 책 파는 것으로는 도저히 승부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좀 규모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1984도. 저희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요. 이 동네 서점들에게 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라고 좀 조언이나 이렇게 해주실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복합 문화 공간이나 뭐 독립 서점 이런 이제 어떤 그 모르겠어요.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어떤 카테고리를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더 과감하게 네. 그 책에 대한 거를 너무 이렇게 종이 안에 갇힐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컨텐츠 네. 서비스, 그러니까 지식 서비스업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네. 그걸로 보고 좀 더 각자의 어떤 방식으로 과감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사실은 시작이 된 어떤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살짝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어떤 테두리 안에 책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네. 막 어떤 서점이란 형태도 막 이렇게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 뭐 우리는 뭐야 뭐 이렇게 자꾸 규정 지으려고 예, 가두려고 그러고 하고. 그러고 스스로 그 틀에 이제 저희는 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음. 뭔가를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럴 거 없이 사실은 좋아서 시작하신 거니까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네. 좀 밀어붙여 이제 보십시오. 맞춰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1984의 전용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